자, 이 무릎 내측에 보게 되게 되면 내측부에 보게 되면 약간 윤기가 있어요. 윤기가 이게 이제 사내측 관근이라고 합니다. 대퇴사두근의 일부고 내측 관근에서 만들어진 근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내측 관근은 요 외측 근육이 내측 근육보다 크기 때문에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슬개골이 약간 바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O자 다리가 되기 쉽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측하고 약간 수평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사례측 강근입니다. 자, 사례측 강근이 이 무릎의 안정을 위해서 여기 이제 존재되고 있는데 요 부위로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로질러 지나가는 봉건근이 이 밑으로 그러니까 이 위로 지나가게 되고요. 위로 지나가면서 이제 이 윤기를 만듭니다. 봉건근이 이렇게. 또 신부에서는 대내전근이 여기 어태치가 돼요. 대내전근이 정지되는 지점입니다. 대내전근이 정지되고요. 또 바깥에서는 박근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 아웃라인을 갖다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슬개골 하나를 놓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면서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봉건근, 내측으로 내려오면서 내측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박근, 또 이제 저 뒤에서 내려오는 반건양근도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 신부에서 허벅다리를 안쪽으로 당기는 대내전근이 신부에 여기에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퇴 그 사두의 하나인 내측관근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근육들이 서로 무릎을 고정시킨다는 안정화시킨다는 명분은 있지만 여기서 근력끼리 마찰이 일어나는 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TS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대퇴에서 내려오는 대퇴 동맥이 바로 이 공간에서 슬와해서 뒤로 내려가게 되죠. 하지 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에서 내려오던 동맥이 이 공간을 통해서 후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내전근의 공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대내전근을 압박하는 구조물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구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레피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하지가 붓고 저리고 발이 차갑고 뭐 쥐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데에서도 뭐 찾아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특히 만약에 S나 O자 다리인 사람 같은 경우는 S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이완된 상태가 되겠죠. O자 같은 상태는 이제 수축된 상태에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 무릎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퇴 외측에 있는 근육하고 끊임없이 여기서 기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텐션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를 선제적으로 마사지 합니다. 자, 남성들은 운동을 많이 한 남성들은 여기가 이렇게 불꽃 튀어나와서 이 윤곽이 나타나고요.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무릎은 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골반이 크고 다리가 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근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S자 다리가 좀 심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평소에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이곳에 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신경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퇴사두를 다 마사지 하시고요.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사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퇴근의 모음근 구멍, 모음근 속에서 나오는 그 송을 통해서 대퇴동맥이 나오고 바깥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산해측 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혈에서도 여기에 보면은 이제 혈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이게 여기에 상처가 나게 되면 이쪽으로 내는 대퇴동맥이 끊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가 분수처럼 나온다. 해서 이제 혈해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예전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혈점으로 봤습니다.